이 설화가 오늘의 이야기 설화가 유일하게 한국 우리 전통의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예. 원전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 바리대기 설화는 그 우리나라 이제 고전 설화인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바리의 부모님이 애를 낳는데 항상 딸만 낳다가 어느 날 다시 또 임신을 했는데 또 딸 낳으면은 너무 화나가지고 얘는 갖다 버리겠다. 그런 딸인데 네. 겨울 또 딸이 낳죠. 바리가 태어났는데 그리고 진짜로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모가 아플 때 이 부모가 이제 되게 죽을 뻔에 걸렸는데 이 부모의 약을 구하러 간 자식은 오직 바리 한 명뿐이어서 버린 자식. 되게 고생을 해갖고 이제 부모를 위해서 이제 그 약을 구해 와가지고 부모님을 살렸다는 설화예요. 그 이야기가 과연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첫 번째 이야기 청해 듣겠습니다. 제 얘기의 주인공은 김용성이라는 VJ입니다. 이 VJ를 설명하자면은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산에서 자연 다큐를 찍던 사람입니다. 산에서 이제 새나 뭐 곤충, 뭐 동물들 이런 다큐를 찍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한테 KBS에서 연락이 옵니다. 해외에서 이제 스타가 방문을 하는데 방한을 하는데 이 사람을 밀착 취재해서 이 사람의 이제 다큐멘터리를 예쁘게 한번 포장해서 촬영을 해보라고. 해외에서 의뢰받았어요. 바리대기 다큐 좀 찍어달라고 그래요. 자연 다큐 전문 PD인 용성은 오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신드롬의 주인공 바리를 취재하기 위해 공항에 왔다. 하지만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바리. 취재 경쟁은 치열했다. 용성은 미리 촬영 허가를 받았지만 바리에게 다가가기도 쉽지 않았다. 허락받았어요. 이 동물처럼 허락받았거든요. 산에서 자연 다큐멘터리만 찍다가 이런 소동의 중심에 휩싸인 용성. 그는 처음 겪어보는 사태에 진땀이 다 났다. 용성 씨라고 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와 언론 및 통역 담당 김호경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이번 일정 동안 촬영을 맡게 된 김용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네. 그 와중에도 연신 창 쪽으로 손을 흔들며 웃어주는 바리. 역시 스타는 달랐다. 그러나 화난 웃음도 잠시. 차가 출발하자마자 바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7, 8년 카메라를 잡아봤지만 사람, 그것도 유명인을 찍는 건 처음인 용성. 자신이 뭔가 잘못을 했나 싶어 걱정이 앞서는데. 죄송합니다. 바리 씨가 멀리서 와서 좀 피곤하신가 봐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촬영은 좀 이따가 하자고 하시는데요. 출국장에서 환하게 웃던 바리와 지금 눈앞에서 짜증을 내는 바리. 용성은 두 바리가 영 다른 사람만 같다. 원래 연예인들 카메라 불이 안 들어올 때 사람이 달라져. 이 친구. 산에서 새들이나 찍을 땐 몰랐는데 사람을 찍으니까, 아니 스타를 찍다 보니 참 어렵다 싶은 용성.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한국엔 바리만한 스타가 없었다. 5살 때 독일로 입양을 간 한국의 꼬마는 작년 미스 독일로 선발되고 연이어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났다. 게다가 한국 언론에서 힘겹게 찾아낸 바리 생모에 관한 소식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저 뒤에 계신 바로 저분이 바리 양의 친어머니 김말순 씨입니다. 제가 뭐 할 말 있겠습니까? 그저 바리한테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녀의 생모는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바리는 직접 생모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자신의 신장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녀의 인기는 치솟아 올랐다. 해외 언론까지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헐리우드에서는 바리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이 놀랍고 가슴 아픈 사연을 영화화하겠다고 나섰다. 바리의 사연은 휴먼 다큐로 포장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소재. 자신을 버린 친부모를 위해 약을 구해온다는 바리대기 설화와도 딱 들어맞았다. 그러나 그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선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니었다. 휴먼 다큐란 모름지게 사람의 진심이 담길 때 감동을 주는 법. 용성은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쭉 가는데 이제 인천에 있는 아주 큰 병원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은 신장이 나쁜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면서도
공교롭게도 바리가 태어났던 병원이에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구에 딱 해갖고 정문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정문에는 막 우레와 같은 박수 처리 나와주면서 막 플래시가 터지고 바리는 방긋 웃으면서 막 한 분씩 막 인사를 해요. 근데 막 병원장 한 분이 딱 내가 당신이 태어날 때 받았던 그 의사라고, 그때도 예뻤는데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막 되게 느끼한 목소리 얘기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용성이는 되게 비웃어요. 이건 다큐멘터리 같지도 않고 드라마 찍는 것 같으니까. 신장 이식 적합성 여부 검사를 위해 검사실로 들어간 바리. 이때다 싶었던 용성은 호경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바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요? 예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철저한 배우 같아요. 진짜 배우죠. 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알아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카메라 불 들어올 때랑 안 들어올 때가 철저히 구별되는 뭐 가식적이란 얘기죠? 왜 그렇게 웃으세요? 용성 씨,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리가 검사로 들어갔잖아요. 아마 부족함으로 나올 겁니다. 네? 호경의 고백은 실로 놀라웠다. 지금 병실에 입원해 있는 바리의 엄마는 그녀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 언론에서 앞다투어 특종이라 보도하던 바리대기 신드롬의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다. 근데 왜 속이는 거죠? 아마 바리의 가짜 엄마는 돈이 필요했을 테고요. 그럼 바리는 명성이 필요했죠. 독일 영화계에서는 이미 떴지만 아직 할리우드에서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시구나. 용성은 한마디로 씁쓸했다. 잠시 후 수많은 취재진들 틈에서 극적으로 상봉한 바리와 어머니. 감동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용성. 그의 눈에 비친 바리의 통곡은 가식 그 자체. 용성은 바리의 눈물 연기가 감탄스럽기까지 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짜장면. 한국에 대해서 생각나는 건 짜장면이라고 하네요. 또 다른 건 기억나는 게 없는지. 붉은색 등과 기와등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갈매기랑 바닷가도 생각난다고 하네요. 아, 그럼 정말 인천에서 자란 게 맞는 것 같네요. 야, 인천 어디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촬영 일정엔 짜장면과 바닷가를 함께 볼 수 있는 인천 차이나타운 방문이 계획돼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차이나타운을 찾은 바리. 대한민국을 강타한 바리 신드롬은 차이나타운도 예외는 아니었다. TV에서 온종일 떠들어대던 사람이 나타나자 꼬마들까지 바리 곁으로 달려들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꼬마애들은 되게 신나가지고서는 중국어로 떠드는 거예요. 와, 很可爱. 뭐漂亮漂亮. 와, 姐姐뭐注意好了. 막 뭐냐면은 되게 예쁘다. 누나 뭐 착하다. 나 이렇게 누나 되게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떠들어요. 막 중국어로. 근데 바리가 막 듣는데 말의 음율이 너무 친숙한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하는 말을 조금씩 한번 흉내내봐요. 그 아이. 근데 이 말이 되게 자기 입에 붙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갑자기 말문이 트인 듯 중국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바리. 바리의 돌발 행동에 용성도 취재진도 모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리가 중국말 한다니까? 그렇다니까? 근데 호경은 급해가지고서는 이거 용서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막 그러니까 용서이가 한마디 해요. 아무래도 KBS 쪽보다는 CCTV 쪽에 연락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요.